하이 스윗. 자, 오늘 이제 일곱 번째네요. 지금 지난 여섯 번째에 Augmented Reality, 그러니까 증강현실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죠. 굉장히 많이 써서 지금 그러니까 시스템 캐퍼빌리티스가 많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네, 8개가 더 남았네요. 8개가 더 남았고, 그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지. 제가 오늘 항상 금요일에 하다가 이제 토요일로 한번 옮겨봤거든요. 네, 금요일에 뭔가 일정이 하나 있기도 했고, 그리고 토요일에 하면 좀 회사 다니시는 분들, 직장인 분들이 좀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옮겨봤어요, 시간을. 그래서 이 시간이 좀 더 나으면 이 시간에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아니면 평소 때처럼 금요일로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인사 한번 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하면서 이야기 나눌 만한 것들 있으면 그걸 한번 함께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댓글로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읽을 내용 그 첫 번째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아마 멀티태스킹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굳이 어떤 이 멀티태스킹 기능을 우리 앱에서 특별히 구현해야 되는 건 없고 OS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그 OS에서 이 기능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잠깐 뭐 이제 백그라운드 얘기를 좀 하자면 iOS 3까지는 iOS 3죠. 아이폰이 아니라 iOS 3까지는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앱, 전면에 나와 있는 하나의 앱만 쓸 수 있었고, 내 앱이 화면에서 밀려 나가면 사용자가 앱 스위칭을 하면 내 앱은 그냥 뒤에 살짝 메모리를 잡고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iOS4에서 이 멀티태스킹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iOS 9, 10 올라가면서 점점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화면도 여러 개의 앱이 동시에 그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iOS 3 이전과 iOS 4 이후, 그리고 화면이 특히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크니까 그 큰 화면을 잘라서 쓰는 그런 기능들이 OS에 추가되면서 우리 앱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자, 보시면 저 멀티태스킹은 quickly switch from one app to another. 그렇죠. 하나의 앱에서 다른 앱으로 at any time 언제든지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고, iOS 디바이스에 있는 멀티태스킹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요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짝 도구를 올려놓고 사파리를 이렇게 잡고 끌어올리는 거. 네. 살짝 이렇게 위에 올려 붙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슬라이드 오버입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오버로 올라온 화면은 또 하나의 앱이죠. 뒤에 지금 유패드라고 하는 노트 필기 앱이 있고 그 위에 사파리가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앱은 저 핸들 부분, 위쪽에 있는 저 핸들 부분을 잡고 화면 밖으로 빼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올 수도 있죠. 화면 끝에서부터 엣지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그런 제스처로.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렇게 이제 플로팅 해 놓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올릴 수 있지만 쟤를 아예 화면에다가 일정 영역을 줘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저 핸들을 잡고 위로 끌어올리면
네, 요렇게 네, 조금 아래로 내려야 되네요. 조금 아래로 내리면 화면이 저렇게 스플릿 뷰로 바뀝니다. 스플릿 뷰로 바뀐 상태에서 놓으면 두 개의 앱을 저렇게 나란히 놓을 수 있어요.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크기 조절도 가능하죠. 네. 그리고 저 앱을 없애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밀어내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게 바로 멀티태스킹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죠. 그래서 자, 지금 멀티태스킹은 두 개의 앱을 슬라이드 오버라든지 스플릿 뷰, PIP 그 픽처 인 픽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게 PIP잖아요. 픽처 인 픽처. 큰 화면 안에 작은 화면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제가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그죠?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패드도 이게 가능한데 이걸 하려면 영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영상을 활용해서 영상을 재생을 하다가 나가면 그 영상이 계속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오버는 accessed by swiping from right side of the screen, 네, 오른쪽에서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PIP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끌어다가 올려서 이쯤에서 멈추면 돼요. 그죠? 네, 이런 식의 제스처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고, PIP는 여기 설명처럼 비디오 working in another app, 다른 앱에서 네, 영상을 재생을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닝 on 앱은 that drive 이게 성공하다, 번영하다 막 그런 거죠. multitasking environment hinge on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죠. Your app harmoniously coexisting with other app.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을 쓰면서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앱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 앱에서 특별히 뭔가 해야 될 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앱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sudden interruptions, 갑자기 앱의 동작을 멈춰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앱에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오디오, 이 부분은 또 앞 페이지에 보시면 오디오 믹스와 관련된 게 있었죠. 오디오가 하나의 앱에서 오디오가 재생 중일 때 다른 앱이 멀티태스킹으로 왔을 때 그 두 개의 앱에서의 사운드가 믹싱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한쪽에서 좀 독점적으로 오디오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앞쪽에 했었던 오디오 섹션을 보시면 그 내 앱에서 어떤 오디오 모드를 설정할 건지에 대한 걸 어떤 오디오 모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앱과 믹싱될 수도 있고 내 앱이 좀 완전히 독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transition to and from background quickly and smoothly. 네,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모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 멀티태스킹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슬라이드 오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게 슬라이드 오버고, 요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되겠죠. 슬라이드 오버, 이게 스플릿 뷰, 양쪽으로 갈라진 거. 그리고 PIP, 저렇게 영상 재생 중에 나갔을 때 생기는 저런 PIP 세 가지가 있고요. Adaptable Interface, 네, looks like learning in split view. 네, 오토 레이아웃이 당연히 나오죠. 오토 레이아웃. 자,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내 앱은 굉장히 작은 화면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패드용으로 앱을 설계했을 때, 앱의 UI를 설계했을 때 갑자기 근데 화면이 절반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스플릿 뷰로 올렸을 때 지금 나름 그래도 유패드 앱은 스플릿 뷰로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UI가 만들어진 거예요. 최소한의 기능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근데 겹쳤다. 이 부분은 저 제일 끝에 지우개랑 별표가 겹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 그리고 저쪽 메뉴도 몇 가지가 겹쳤네요. 네, 이렇게 안 좋은 사례를 막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패드 앱은 정확히 스플릿 뷰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내 앱이 어떤 상황에서도 UI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너무 저렇게 바에 버튼들이 많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떨어져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축소 모양 이런 식의 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디스클로저 인디케이터라 그러죠. 네, 지금 이렇게 못 쓰잖아요. 맞죠? 지우개를 못 꺼내잖아. 네. 이런 걸 우리가 디스클로저 인디케이터라 그러죠. 요런 삼각형 또는 요런 삼각형 뭐 하나 숨어 있어. 숨어 있으니까 열어봐 라고 하는 그런 삼각형 같은 걸 붙여 가지고 숨겨져 있는 메뉴, 겹치는 메뉴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스플릿 뷰가 나온 건 오토 레이아웃이 나오고 나서 한 1, 2년 뒤에 저런 기능이 나왔습니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앱은 기본적으로 오토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어떤 사이즈에서든지 다 돌아가도록 하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예전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폰 앱과 아이패드 앱이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자박사라는 앱을 예전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한자박사라는 앱이 있으면 아이패드용은 한자박사, 뭐 HD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HD가 안 보이나? 아이폰용 앱과 아이패드 앱을 서로 분리시켜서 네 이걸 또 이제 구매를 해야 되면 유료 앱인 경우에는 아이패드 앱을 따로 받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아이패드 앱의 디자인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앱을 따로 만들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폰 UI용 한자 박사가 있었다면 아이폰 UI용으로 어떤 앱을 만들었다면 그 앱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스플릿 뷰로 올라왔을 경우 요만큼 좀 작게 요거 딱 아이폰 사이즈잖아요. 그죠? 아이폰 사이즈죠. 그래서 아이패드용으로 만들어버리면 아까처럼 UI 참사가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UI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부터 그래서 이 두 개를 쪼개는 게 굉장히 바보 같은 일이 돼버렸어요. 아이폰용 앱과 아이패드 앱을 쪼개서 만든다는 게 아이패드에서도 얼마든지 아이폰 사이즈의 UI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두 개를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패드 전용 앱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네, 아이패드 전용으로 앱을 만들어내는 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 네, 아이패드 앱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걔가 아이폰 사이즈의 UI로 아이폰 사이즈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분리시켜서 쓰지 않고 하나로 합쳐버리는 그런 경향이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앱 개발사들은 뭐 자기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앱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플랫폼에서 강제를 하는 굉장히 우아한 방식으로 아이폰 앱과 아이패드 앱을 합치는 걸 강제해버린 거죠.